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오늘 주제는 타다 논란이에요. 택시 업계에서 이제 고발 조치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저희가 하는 센터에서 애들 이제 오케스트라도 운영하고 있는데 타다 같은 거 하면 이제 친구들 이렇게 이동시킬 때 되게 유용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10명, 8명 이렇게 이동시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타다 좀 종종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콜택시 같은 개념. 그러니까 콜택시죠. 아, 가다가 못 잡아요? 세워주세요 이렇게는 못 잡아요? 네. 앱으로 잡아야 돼요. 앱으로만 잡아야 네. 돼요, 무조건? 앱으로 출발지랑 도착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차가 오는 배차가 보통 돼가지고. 출발지는 이제 내비로 내 위치 하니까 그냥 도착지로 이렇게 클릭해서 그 아마 이제 뭐 여행 좀 다녀보신 분들이 뭐 우버 써보셨을 텐데 약간 우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앱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도착지 입력하고 예상 요금이 떠요. 그러면 맞습니다. 몇 분 걸리고 얼마가 들 거다. 그러면 그거 선택해가지고 타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자동문. 그래서 그거 닫으려고 이렇게 움찔하면은 기사님께서 그 건들면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놀라가지고 막 인사하려면 문 닫히고 딱 가버리고 휴 가버리시고. 맞아, 일본 택시가 자동문. 그쵸. 네. 거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승용차인데도요? 승용차인데 자동문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거기도 그래서 막 닫으려면 안 된다고. 그리고 타다가 또 약간 그 특이한 점이 승합차로 돼 있어요. 다 승합차로. 승합차만 있는 건가요? 승합차만 있습니다. 근데 왜 승합차만 있는지는 이제 김현님께서 네, 설명해 오늘 조금 주실 이야기를 거예요. 해볼 거예요. 사실 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 승합차는 차도 비싸고 기름값도 많이 들 텐데 왜 승합차로 했지? 했을까? 처음에 되게 맞아요. 궁금했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해보니까 승합차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약간 브랜드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상징적으로. 일단 그거부터 어쩔 설명 수 좀 해주실까요? 없었구나. 왜? 그 이번에 기소된 거의 쟁점이에요. 승합차라는 이유가 사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택시 사업은 법으로 조금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 이제 택시를 운송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그 택시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렌터카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자차, 그냥 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상으로 돈을 받고 운송을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외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외 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 타다의 주장은 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우리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유상 운송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주장인 거고 검찰은 근데 이 예외 조항은 그 렌터카 업체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가 원래는 차를 빌려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1인승, 15인승 이상을 빌려줄 때는 그 운송해주시는 기사분까지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검찰은 너네가 무슨 렌터카냐, 택시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운수사업법이라는 거 나온 건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게 쏘카를 사이에 끼고 있더라고요. 쏘카는 뭔지 아시죠? 쏘카 이제 렌터카를 약간 공유경제형으로 플랫폼을 해가지고 하는 서비스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좋게 포장해서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냥 렌터카 회사. 그쵸. 그러니까 그 뭐지 대리점이랑 그다음에 그 뭐지 직원이 없는 없이 앱으로 이제 렌터카를 할 수 있는 쏘카 이렇게 파란색으로 뒷공무에 쏘카 쌓이는 차들이 코끼리 모양. 네. 하늘색 코끼리 모양.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제 그 뭐지 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쏘카에서 차를 빌린 걸로 하고 빌릴 때 그 타다 기사님들이 그 차에 딸려 나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하게끔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죠. 그래도 원래 이렇게 예외를 뒀던 취지를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렌터카를 할 때 렌터카를 사용하시는 고객님이 외국인인 경우. 아니면은 장애가 있으신 경우, 나 65세 이상인 이제 노령의 손님,
혹은 뭐 여기에 이제 11인승, 15인승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터카를 할 때 조금 불가피하게 혹은 편의상 11인승, 15인승이면 약간 우리 버스 대절하는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맞아요. 일반인이 기사님을 못하니까. 기사님을 이제 좀 같이 알선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타다가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했던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공부하면서도 막 지금 처음 알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거 얼마나 또 분석하고 그쵸. 예. 네. 이게 왜냐면 그 사업자분들이 이거를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 논란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발전되어 온 형태예요. 네네.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버. 미국의 우버가 네. 한국에 들어왔었고 근데 그때 이제 이 우버의 영업 형태가 이제 불법이라고 하면서 요게 이제 분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형태는 불법이고 어떤 형태는 합법이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버는 실패를 해서 이제 나갔지만 한국에서 나갔지만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가 이제 재개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택시 네. 면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택시 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택시를 할 수 있다. 있고. 네네. 근데 이 법의 취지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신원에 대한 보장이 안 된 분들이 아무나 운영하면 사실은 납치하기도 정말 좋은 그쵸.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법의 취지 자체는 정말 좋다고 보고. 그럼 대부분 나라들은 이렇게 택시 면허가 없나요? 있죠. 대부분 있죠. 나라 다 있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우버에 대한 논란이 거기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공들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택시 업자들과의 이제 생존권 싸움도 있지만 그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어떻게 소재가. 책임져 줄 거냐 승객을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죠. 택시 사업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고객이 손해를 본 거니까 이제 어떤 배상이나 이런 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텐데. 그럼 우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게 조금 항상. 그러니까. 우버가 취지가 집에서 놀고 있는 차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취지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누구나 다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택시 면허랑은 완전 상반되어 있는 정책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우버 논란이 있었던 게 흐릿하게 기억은 나는데 나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3개 서비스가 있었다고 해요. 우버 블랙이라는 이게 좀 비슷했어요. 렌터카를 활용한 이제 이런 타다와 비슷한 거죠. 그런 이제 택시 서비스를 했던 건데 거기는 승합차를 사용하지 않고 고급 세단을 사용했었어요. 승용차를 사용했었고 그리고 우버 X라고 하는 거는 렌터카가 아니라 자가용.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죠. 자가용을 사용하시는 일반 사용자가 자기 빈 시간에 이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우버 택시. 이거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논란 당시에 분석했던 거는 우버 택시는 합법이다. 근데 우버 블랙이나 우버 X는 불법이다. 왜냐면 자가용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서 분명하게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렌터카를 활용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그때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이제 요거를 그런 고급 세단이 아니고 우리는 승합차를 쓰겠다 하고 나온 게 이제 타다입니다. 저부터 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쵸. 이러한 새로운 사업 형태를 또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럼 그거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카카오 거요? 택시는 왜 합법일까? 카텍은 사실은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카텍이 하려고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저희가 잘 써왔던 카텍은 그냥 택시 기사님하고 승객을 연결만 해주는 거라서 뭐 당연히 불법일 소지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최근에 다른 서비스를 좀 런칭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워치 이런 거요? 아니 그거 말고 카카오 택시도 타다처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다른 게 이제 면허를 사서 그다음에 거기 면허를 사고 거기 택시 기사님들을 같이 이렇게 연동시켜서 하는 걸로 그거는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또 할 네. 기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카텍이 요즘에 카텍이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텍은 되게 좋은데 기사님들에게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지게 맞아요. 된 계기가 카풀 때문에 그렇거든요. 카카오 택시. 그렇죠. 그러니까 카풀 이제 사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이용해본 적이 없었어 카풀은. 그러니까 한 번 있다. 그
보라 색깔 어플리케이션 알았어요. 이렇게 P로 써있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럭시? 아니요 보라 색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것도 카풀이어서 아침이랑 밤 시간대만 가능하고 네. 제가 이동하고 싶으면은 퇴근하시는 분이 저를 픽업해서 가는 거예요. 네네.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한 1년 전쯤에 이름이 뭐더라? 그런 카풀 앱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없어지고 네, 조금 뭐 많이들 이용 안 하고 이러면서. 네네. 네. 그것도 사실 이제 그 예외 조항 맞아요.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예외 조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하면 안 된다라는 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만 출퇴근 시간대 오전 7시에서 뭐 오전 9시까지 7시 9시 혹은 6시에 퇴근하시면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그런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자가용 차를 이용해 가지고 유상 운송하는 건 괜찮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보면은 카풀도 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 뭐 국토교통부에서 불법이라고 유권 해석이 내려온 건 아니고 네.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이제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고 그랬어요. 너무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이거는 일단 사업을 접은 케이스고요. 뭐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1년쯤 됐었죠. 네, 얼마 네. 전 일이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 카텍이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맞아요. 카텍으로 부르면 잘 안 잡으시는 분 일부러 맞아요, 잘 맞아요. 안 잡으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다 어쨌든 지금 원래는 국토교통부가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했을 때 행정청은 조금 타다 편을 좀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율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먼저 사법 기소를 처리를 해버리고. 해버리다니 그래서 좀 법 제도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고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좀 당혹감을 드러냈는데 최근에는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도 좀 타다 쪽에서 좀 등을 돌리는 그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을 덮고 이제 택시 업계와 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하려고 하는데 타다도 조금 그런 자세로 나와달라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사실 법 문헌만 놓고 보자면 네네. 타다 측의 주장도 뭐 일리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으니까 일단 사업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 큰 사업을. 네. 어쨌거나 렌터카를 활용하는 거긴 하고. 전 그것보다 약간 저는 타다를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카풀은 제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해봤을 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택시보다 더 비용이 저렴했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많이 다녔는데 네. 자동차를 몰 형편은 안 되고 또 택시를 오고 가면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직장인들이. 그랬을 때 저는 카풀이 어쨌든 되게 공유경제로서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제가 이권 문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배치하는 상황이 과연 그러니까 바람직한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저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만 보면은 저는 택시를 웬만하면 거의 좀 잘 안 타거든요. 왜냐면 안 타고 시기에 뭐 그러니까 불편해요. 어떤 점에서요? 승차 거부를 너무 많이 당하다 그런 보니까는 얘기는 뭐 맞아요. 잠깐 네, 끊었다가 2부에서 할 알겠습니다. 승차 거부 이야기. 그러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배경이 이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좀 더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타다가 오고 네. 왜 이게 요즘 이슈가 됐는지 이 정도는 다들 이제 아시지 않았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서 갈게요.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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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머사입니다. 네. 캐 변호사입니다. 한 주만에 또 만났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네.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하셔가지고 두 번째 만에? 언제나 놀랍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보다 더 오래 녹음하신 것 같은 코스예요. 맞아, 근데 우리가 일부에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어떤 후배님이 설명이요? 참석하시게 됐다는 그 사실을 박수 한번 저번에 부탁드릴게요. 안 했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봤을 때. 지난번에 게스트로 왔었는데. 아. 게스트로 오셨던 우리 호변님께서 네, 저희 지난번 편부터 정식 멤버로 합류하시게 되셨습니다. 우와. 환영합니다. 네, 후배님의 의사는 물어봤나요? 이제 아니 그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우리 모든 멤버가 반해버려가지고 와, 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자란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니까요. 네, 너무 잘생기시고 그러셔가지고 큰 저희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부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 일부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신 타다에 네. 대한 것들을 최근에 뭐 검찰이 타다의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타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것 같은데 저희 김변님.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좀 건조하게 그래서
도대체 검찰은 어떤 것 때문에 불법으로 기소를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을 조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이제 어떤 택시를 사용하는 사용자, 네. 고객 입장에서 사실 전 국민이 택시 사용자잖아요. 그쵸. 그렇죠. 모두가 택시 맞아요. 사용자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실제로 불편함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게 제일 불편하셨어요? 저는 진짜로 웬만해선 택시를 안 타요. 그 정도로. 웬만해서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엄청 멀리 나가면 저도 신경을 써서 이제 그 막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저는 거주하는 곳이 이제 영등포 일대예요. 영등포에 어느 곳인데 이제 홍대에서 네. 만약에 놀다가 굉장히 가까워요. 네. 굉장히 가까운데 특히 홍대에서는 진짜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리, 그렇죠. 택시 잡기 별따리거든요. 힘든 데가 대표적으로 홍대, 종로, 강남. 아,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뭐 힘들어요. 엄두도 안 내고 그냥 N버스 같은 거 아이고. 되게 배차 간격 긴데 네. 1시간 그냥 정도. 그쵸. 택시 타면 10분 거리인데 저는 그냥 잡을 시도를 안 해요. 왜냐면은 승차 거부를 당할 때 어떤 그 심리적-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 그러느니 나는 내 1시간을 아, 쓴다. 그렇죠.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저는 스타일이죠. 좀 약간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저는 택시를 되게 잘 이용하거든요. 오. 그리고 저도 사실 집이 강남과 교대역 사이예요. 아. 근데 강남에 절대 안 잡히죠, 그러면. 그렇죠. 교대역까지 가는 것도 심지어 가다가 멈추는 건데 사실은 걷기도 힘들 밤늦게면서 춥고 이러니까 그래서 승차가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저는 그거가 막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왕 당연히 멀리 가고 싶은 사람을 잡겠지 약간 이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는 제가 강남에 택시를 탄 적이 없는데 요즘 카카오 택시에서는 뭐 스마트 호출이나 이렇게 좀 돈 더 주면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호출하면 1,000원. 맞아요. 더 그런 주고, 식. 또 뭐 블루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웨이고 게 블루. 웨이고 조금 더 블루. 저는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와 기사님이 이제 서로의 이익이 이제 맞춰질 수 서로 있는, 유인할 수 유인할 수 있는. 있는. 그렇죠. 그 근데 웨이고 스마트 호출도 안 잡혀요. 그래, 웨이고도 막 안 그렇긴 잡혀요. 한 것 같긴 해요. 그래. 근데 웨이고 블루는 조금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그 웨이고를 불렀던 건 아닌데 카카오를 불렀는데 아, 맞- 근처에 당첨되죠. 계시면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맞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가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시스템이 거기는 그 택시 업계가 이렇게 흔히 택시 기사님도 정말 고생하신다라고 하는 게 산업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네. 많은 액수를 산업금으로 채우고 나야 이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익을 내는 거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장거리 손님만 골라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웨이고 블루는 그게 아니라 월급 받는 형태래요. 그러니까 아. 웨이고 블루가 탄생한 배경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타다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 평이 좋고 인식이 그렇게 되니까 약간 그 테스트처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시범 운영. 시범 운영하고 있는 약간 거구나. 그러니까 대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베타였어요. 네. 베타라는 거죠. 근데 웨이고 블루가 내미는 그 강점이 뭐예요? 사실 저는 그것도 승차 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승차 자동 거부가 배차. 없는 거예요. 저는 차가 깨끗해가지고 깨끗한 차인 그래서 줄 그때 알았어요. 기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로 본인들은 월급을 받는 거고 하니까 산업금에 부담이 없으니 배차 받으면 그냥 우리는 가는 거고 그래서 막 무리하게 이렇게 가끔 너무 과속으로 막 이렇게 그렇죠, 운전하시는 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음. 이렇게 한다. 좋네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산학금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저희도 잘은 모르지만 뭐 그래서 대충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불법성 논란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랑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논란이나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여론을 인식을 많이 하죠. 네. 많이 하는데 여론이 지금 너무 타다 쪽에 좋으니까 네.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조금은 있다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네. 타다가 여론이 그러면 타다가 왜 여론이 좋을까? 타다를 이용 안 해보신 분들도 사실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다가 왜 여론이 좋은가를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하신 불편감들을 타다에서 많이 해결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타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타고 내릴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막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되게 피곤해서 택시 맞아요. 탔는데. 진짜 저는 사실 그거 진짜 여기서 집까지 택시 탄 적 많거든요. 그럼 사실 진짜 피곤해서 택시를 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철 탈 수 없을 정도로. 그쵸. 근데 말씀 많이 하시죠. 말씀 많이 하시죠. 유튜브를 봐도 말씀을 하시고 이어폰을 꽂아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다들 자는 척 한두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자는 적은 네. 뭐 기본 근데 할 수 있죠. 극단적으로 해서 문도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딱 도착하면
말을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요. 도착지도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내비대로 가시거든요. 맞아요. 택시 타면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목적지 말씀하시면 거기 어디예요? 뭐 길 아시죠?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저는 그냥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가는데 내비도 달려 있고 하는데 끝까지 내비 안 찍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내비대로만 가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국내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없지만 막 예전에는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랬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결제도 자동으로 되니까 앱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호평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말씀하신 승차 거부. 이게 승차 거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콜택시는 이제 딱 콜이 뜨면 이제 기사님들이 직접 배차를 받는 시스템이라서 받을지 말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콜이 아무리 떠도 내가 싫으면 안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여기 가세요 하면은 가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타다 여론이 좋게 만든. 근데 한편으로 조금 씁쓸한 것 같긴 해요. 저는 다들 타보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지는 몰랐는데 사실 택시 아저씨들이 이제 기사님들이 저한테 말을 걸 때 뭐 한 10번 중에 한 1.5번 정도가 진짜 피곤한 것 같아요. 진짜 좀 많이 심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제가 피곤한 의사를 비쳤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경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대화를 하는 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말해볼 수 없는 대화 소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택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타다가 또 그걸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모두 말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약간 비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긴 하네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렇죠. 소통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말 좋아하니까 이렇게 와서 말하고 그쵸.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말씀도 못하시고 하면. 저는 사실은 제 직업 자체가 좀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그 에너지를 많이 아끼려고 하는데 아니 진짜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타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가 점점 서비스 자체가 말을 안 하는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끔찍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뭐 타다 같은 경우도 뭐 기사님이랑 얘기하려면 또 어느 정도 얘기. 제가 말을 걸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말을 뭐 걸면 안 된다라는 뭐 법이 있거나 그 내부 규정이 있는 거 아닌데. 그분이 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걸기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뭐랄까. 이건 서비스 초창기 단계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타다가 서비스 초창기 단계다 보니까, 요 기사님들이 좀 은근히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에서 승객들이 불편하던 내용들을 조금 더 반영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화시켜서 뭐 타다가 무조건 좋고, 뭐 택시가 무조건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약간 우리의 서비스가 더 친절하고 좋다라는 걸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타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혹시 타다 운전 기사분들 좀 연령대도 더 훨씬 젊나요? 꼭 그런 것도 아닌가요? 다양한 편이에요.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젊은 느낌이 들어서 타다가. 네, 저도 봤던 분들 중에 좀 젊은 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이제 그 사업에 진입하는 단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대리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 운송을 하려면은 면허가 필요하고, 근데 면허를 따는 과정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 처음 젊었을 때부터 면허를 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사회가 좀 어느 정도 은퇴를 하시고 노년기 접었을 때 내가 요거를 가지고 좀 더 계속 경제생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택시 면허는 그 개수가 제한돼 있어서 네네네. 그 권리금도 권리금이랑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사실 젊은 분들이 바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있죠. 하지만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그런 면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이제 좀 진입 장벽이 좀 상당히 낮은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뭐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면허 사셔서 하시고 맞아요. 그렇게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타다 기사님들은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타다가 사실 기본료가 조금 더 비싸고 요금도 더 비싼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 이용자가 많다는 거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넓은 차를 한 명이 탈 수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네. 조금 낭비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차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법의 취지를 조금 비틀어서 사용하는 감이 없지는 않으니까. 이용한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쵸. 빈틈을 찾으셔가지고 이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스마트한 공유 경제 플랫폼이냐. 그러니까 지금 타다에서 밀고 있는 거는 우리는 공유 경제 플랫폼이다. 그걸 왜 못하게 하냐. 우리나라가 뭐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공유경제 말씀하실 때 그 생각 들었어요. 우버 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쟁점과 이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느끼는 그 서비스의 어떤 체감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공들이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법이 조금 이제 뭐 우리 현실을 잘 반영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경제고 혁신성이 있고 하는 것들은 내가 얼만큼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뭐 남겨진 자원들을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인데 사실 일단은 처음에 초기 나왔던 법적 취지가 아까 이제 김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기존의 운송사업법 이제 운송사업자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리고 요 기존의 어떤 택시 면허 이런 공유경제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보니까는 여기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맞아요. 이제 요런 시행령들의 이런 틈들을 타서 요 서비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혁신이냐고요,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좀 혁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타다를 이용하지 않는 네. 사람으로서는 타다가 그냥 택시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소카를 렌트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타다 기사님도 정해졌을 거고 당연히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물론 부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타다 기사님으로서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거고 타다가 일단 한 브랜드로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버랑 다른 느낌은 우버는 브랜드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진짜 공유만 해주는 느낌이었고 타다는 확실히 어떤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는 11인승을 한 명이 타고 다니는 거가 어떻게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면은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우버 때는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완전 소비의 틀을 바꿔놓은 맞아요. 거잖아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거가 노는 시간을 이제 내가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우버의 그 혁신적인 기술을 이 법은 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기술과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법이 애초에 아니다 보니 그걸 비틀어서 타다라는 서비스가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랑 다를 게 없어지게 돼버린 거죠. 이거는 이미 사놓은 차를 이제 그쵸. 남는 시간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업으로 그 기사님을 계시고 이렇게 렌터카를 활용을 하는 거니까. 애시당초에 그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혁신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는 시간에 그 물건을 활용하자. 요거를 제도화를 시킬 거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 업계에 이미 7만 대의 택시가 있는 상황이고 7만 대가 있어요? 서울시에 7만 대가 진짜 지금 있다고 많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잡으려고 하면 항상 없죠. 제가 심지어는 그 이제 따릉이 타고 집 갈 때도 있어. 아이고. 차라리 따릉이를 타겠다. 아니, 겨울에도 한 11시 어, 40분쯤 되면 기사님들 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계세요. 네. 밖에 이렇게 시동 다 끄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저 기억나죠? 저 지지난주에 강남역에서 집 갈 때 택시 없어가지고 결국 걸어갔네요. 아이고. 그래, 그럴 11시 때가 있다니까. 넘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제도화를 시킬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존권 문제 7만 대가 이미 굴러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권리금을 내고 이미 이제 그걸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면허권을 그런 분들의 생존권을 좀 더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될지는 이제 논의가 더 돼봐야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타다의 혁신은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딱 하나 법 해석의 혁신이 있었어요. 해석의 혁신. 법 해석에는 엄청난 혁신이 있었고 상상도 못했던 답변이었어요. 네, 혁신적인 법 해석으로 사업을 성공을 했지만 저도 김변님이랑 비슷한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 우버가 지금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우버는. 준비가 안 맞아요. 된 네,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앱으로 공유 경제를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시기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죠. 2014년도 14년도면 조금 일르죠. 네, 조금 일러요. 그래서 아마 여론의 지지를 못 받지 않았을까. 그 제가 이번에 찾으면서 발견한 건데 우버가 다시 들어왔대요. 아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는 18분이에요. 우버가 하고 있대요. 그래요. 우버 택시 서비스를 이제 그 재개를 했는데 그 이미 카카오 택시랑 티맵 택시가 많이 선점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기사님들을 확보하는 거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비스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2부도 조금 네. 우리 알차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타다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다음 부에서 또 더 얘기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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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타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어디까지 오늘- 얘기했었죠 저희? 맞아.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저희가 처음 1부 때 좀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 좀 하다가 이제 2부 때는 저희가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우리 좀 그 타다와 뭐 그다음에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제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을 조금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법적 채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저희 공대리님께서 이것은 혁신인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죠. 죄송해요. 너무 똘똘하시다. 똘똘하시다. 깨작까지 지금 쓰러졌고 지금. 저는 똑똑한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 좋아요. 진짜 대박. 똘똘. 장난 아니네요. 이런 칭찬을 제가 17년, 18년 전에 선생님들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이니까? 초등학교 때 이게 18년 전에 아주 고등학교 때인가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쨌든 기존의 택시가 뭔가 약간 불편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택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제재 방안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맞아요. 하도 승차 거부가 문제가 된 거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나름의 조치들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왜 선글라스 웃기세요? 왜, 어제 오늘이라고 또 표현하지 않아 싶어가지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내일이라고. 오늘 내일 그거 아니에요? 사람 죽을 때 오늘 내일 한다고. 앞으로 있어야 하는 거를 말씀하시려고 넘어가는데. 오늘 내일 하세요. 김현님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지. 어제 오늘이나 오늘 내일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사람이 맞아요. 미래지향적이야지 말이야. 맞아요. 미래지향적인 캐변호사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인가요? 많이 안 겪으세요? 그렇게 많이 겪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게 분노로 올 정도로? 그래요? 진짜? 분노로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진짜 너무 가까우니까 사실은 그럴 걸어가세요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왜냐면 먹을 자유가 없나요 그분들? 그 강남역 쪽에 이렇게 강남역에 술 먹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길가에 맞아요. 서 있잖아요. 그럼 택시 한 대가 와요. 빈 차를 딱 켜고 딱 의기양양에 딱 들어와서 그 갓길에 붙지도 않고요. 창문을 내려. 창문을 싹 내리고 어디요? 하고 뭐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도 어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창문 내리시면 맞아. 여기 괜찮으세요? 맞아. 일단 저는 항상 그냥 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요즘은 카카오택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냥 일단 타고 한 번은 멀리 그냥 불러요. 맞아요. 어쩔 네. 수 없이 멀리 부르고. 뭘 부르고 가다 내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옛날 잘못하면 싸움 나겠는데. 근데 옛날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팁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멀리 잡은 다음에 갑자기 카카오택시 없을 때 뭐 그런 게 맞아요. 그 중간에 전화 받는 척하는 거. 여기서 내리라고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면 기사님 죄송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사님께서 이제 뭐 친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쌍욕을. 그러면은 그치. 이제 택시도 타고 오래 살고. 네 오래 살고 일석이조네요. 딱 간청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간청? 근데 돈 내도 되는데 간청한다고. 그러니까 가달라고. 가달라고. 집에서 그쵸. 특히 저 강남에서 집 갈 때 너무 짧으니까 타고 너무 짧은 거 죄송한데 꼭 가달라면 안 되냐고 말한 적도 있고 약간 옛날식으로 좀 더 드린다. 맞아요. 원래 그 이렇게 택시 잡을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옛날 더블로. 예, 아, 예. 진짜요?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이렇게? 거예요. 신기하다. 그건 호황기 때 몰랐어요. 우리나라 호황기 때. 호황기? 도대체 몇 년도에? 저는 그 어르신들께 드린 거예요. 제가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태원이었어요. 이태원에서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영등포 사니까 영등포로 이렇게 가는데 그 같이 이제 술을 먹었던 친구가 삼각지에 살아서 언니 가는 길에 삼각지에 내려다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택시를 잡아줬어요. 택시를 이제 앱으로 잡아줬는데 기사님은 이제 제 집만 생각을 하신 거죠. 영등포를 생각을 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삼각지를 들려달라고 이제 친구가 말을 하니까 그 이태원에서 삼각지 가는 그 방면 길이 좀 막혀요. 맞아요. 영등포 가려면 그냥 좌회전도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근데 이제 아저씨가 알겠다고 가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잘 됐다고 가는데 친구가 먼저 내리고 삼각지에 내렸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친구가 내리고 나서 뒤를 도시더니 5,000원 더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원래 5,000원 더 주는 거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 전 싸우진 않고 그러시죠 하고 그냥 가긴 갔는데 약간 위협을 좀 느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덩치 이만한 분이 그쵸. 이거 5,000원 더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 합승처럼 하신 건데 원래 합승 금지잖아요 지금. 왜 합승 금지예요? 경유하면 안 돼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기사가 합승을 시키는 게 금지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거의 갓난 애기 시절 합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로 따지면 이제 종로에서 강남
가는 길에 뭐 한남동도 있고 뭐 신사동도 있고 하면은 가다가 이렇게 잡는 사람 있으면 문 내리고 행선지를 물어봐요. 종로에서 강남 가는 길에 뭐 신사동이야 하면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은 두 사람한테 각각.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각각 받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불과 저도 대학교 때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당연하게 횡행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쵸. 5,000원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안 되는 그쵸. 안 되는 건데 그럼 거기서 제가 싫은데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하면은 이제 약간 저는 귀찮기도 하고 플러스 좀 무섭기도 무섭죠. 하고 이제 뭐 네 그러시죠 하기가 좀 아저씨 이상해서는 밑줄 운전이 한번 질러보신 건데 그렇죠. 원래 그러면 호진 셋이라고. 경비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되죠. 경비 되죠. 되게 죄책감 느끼면서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앱 같은 데서는 경위를 찍을 수도 있어요. 카카오 택시는 안 돼요. 대리는 되는데 저 되게 불편해.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 그렇죠. 저는 그런 적도 한 번 있고 다른 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저도 그때도 좀 술을 먹고 탄 거여서 술 되게 자주 술 드실 때만 택시를 타시는 그러다 거예요. 보니까 그쵸.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술 먹은 거예요. 맞아요. 술을 맞아요. 매일 드시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 술 먹는 이 정도면 괜찮나요? 너무 네. 감동이었어. 눈물 날 뻔했잖아. 네.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기사님께서 제가 이제 목적지를 말씀드리니까 반대 방향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대 방향? 네. 택시 탔는데 목적지 얘기하니까 그거 반대 방향인데? 근데 이제 제가 취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유턴해서 가주세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데 저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약간 이렇게 심한 욕은 알지만 약간 쌍시옷의 음성을 아이씨 이러시고 약간 자꾸 이렇게 신발을 찾으시고 그냥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리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반대 방향이다 약간 이게 반대로 가서 타세요 약간. 약간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해는 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집에 가셔야 된다거나 퇴근하시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또 다시 가셔야 되고 아니면 회사에 차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뭐 반대 방향으로 가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심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좀 그렇죠. 막상 당하면 좀 그렇죠. 기분이 딱 좋진 않죠. 그럼 택시 기사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칠긴 한데 뭐 그렇게 자유 잘 밝힐 수 있다면 동시에 경쟁하는 택시 서비스가 들어올 때 되게 막강하게 반대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거면 거기에 대한 어쨌든 보답을 서비스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보호라 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면허의 대수라든지 이런 거 제한을 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생존권을 보장해 주니까. 근데 다른 서비스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그 택시 회사라고 하나요? 네. 그 사람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하는 거라서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택시 운전기사들은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제 회사 택시면 산악금 문제가 있으니까 택시 회사를 월급제로 하자. 그래서 아까 그 웨이고 블루처럼 택시를 월급제로 하면 기사분들의 신절도도 올라갈 거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택시 회사에서 주장하는 건 그렇게 할 거면 우리한테 보조금을 내놔라. 월급을 줄 만큼 보조금을 내놔라. 네. 지금도 뭐 일정 부분 보조금이 들어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조금을 달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 월급제로 하면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배차가 자동으로 안 되니까 그냥 이제 길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위험.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혁신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차를 중앙 통제를 하면 그러니까요. 중앙 통제를 하고 월급제로 그러니까 그 웨이버 블루처럼 전부 다. 맞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그 승차 거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고객을 태우려면은 뭔가 이런 그 면허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보호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의 취지가 그런 택시기사님들을 보호해주는 그것들이 좀 담겨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그 행위들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승차 거부예요.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는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라고 아예 국토교통부에서 또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승차 거부로 2년 안에 세 차례가 적발이 되면은 이제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3, 4번
3세 번.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신고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여기 신고하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120 다산 120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콜센터 전화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거기다 승차 거부 때문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이제 관련돼서 뭐 어떤 택시를 탔는지 언제 탔는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뭐 굳이 뭐 택시 기사님이랑 신랑이 할 필요 없이 내가 기억해뒀거나 뭐 이제 요즘에 그냥 핸드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 명함판 딱 찍으면 되니까. 네 맞아요. 명함판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120에 전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저씨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몰래 있는 사진만 찍어뒀다가 이제 다산 110에 이제 신고하고 내리면서 신고. 네, 내리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택시 기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택시 승차 거부하는 사람들 손님들이 잘 신고해달라고 하는 기사님도 계세요. 진짜. 맞아. 네. 저도 그게 그러니까 보통 항상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착한데 문제되는 몇몇 분 때문에 항상 문제되는 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해서 그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은 다들 젠틀하시고 다들 괜찮으신데 문제되는 몇몇들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진다. 고발을 해달라. 그 그쵸. 문제적 차라리 어쨌든 택시 업계도 여론이 좋아지면 정책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저도 만나봤어요. 네 맞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타다 같은 우버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하고 경쟁 체제로 뭔가 된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생적인 움직임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120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 생기면서 또 그런 뭐랄까 기사님들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승차 거부 예외가 좀 있어요. 그렇죠, 맞아. 승차 거부를 해도 되는 사람들.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인천 경기 써있는 택시들 타면 이거 인천 택시예요. 했는데 승차 거부 신고하시면 오히려 망신나요. 그렇죠. 인천은 인천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인천은 다시 돌아가서 하는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영업 운행 지역을 벗어나는 택시. 그리고 자기 그 업무 시간 끝날 때쯤에는 거부해도 되나요?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아마 그게 뭐 법적으로 시행령이 따로 있거나 이런 거 아니겠지만 그냥 권고사항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만취해가지고 목적지를 말씀 못 해주시는 승객이다 이러면 사실은 그분은 승차보가 아니라 경찰서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뭐 택시 앞에 그거 본 것 같은데 교대 중? 교대 중 회차 중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분들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그분들이 건 운행을 하시는 네. 시간. 사실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뭐 집에 가야 되거나 회차에 가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거부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공들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랬죠? 뭐 교대 중 아니면은 사실 이제 위에 등을 꺼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님들 마음으로는 이제 내가 가는 길에라도 한 명을 더 태워서 좀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택시가 있는데 빈차고 뭐 회차 중 교대 중이라고 써 있었을 때는 반대 방향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뭐 익스큐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가시는 중이구나. 맞아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타는데 반대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좀 약간 아다르고 이게 또 저는 타다 논란이 또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카카오 택시가 또 서비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목적지를 아는 사람만 나한테 와라. 근데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의 문제 불만거리 뭐냐면은 카카오 택시를 해도 안 잡힌다. 왜냐면은 저번에 공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 택시는 기사님이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승차 거부하기 더 쉬운 거죠. 그렇죠. 안 보고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다가 또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좀 논란이 지금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 카카오에서 아예 그런 면허들을 인수하는 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저희 다음에 또 아껴둬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성토회장이 된 것 같은데 이번 마지막 시간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 방향이 있을 건지를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타다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타다 마지막 시간. 대장정의 3주 전부터 타다에서 어떤 얘기 했냐면 일단 배경에 대한 얘기를 짧게 했고요.
그다음에 좀 이것이 혁신이냐, 또 타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왜 쓰는 것이냐, 법적 쟁점은 무엇이냐, 2부에서 짧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봤고, 3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청취자들이 가장 좀 재밌게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봤어요. 각자 승차거부 당한 경험. 사실 또 타다가 이렇게까지 또 많이 사용되고 논란이 되는 게 기존 택시들 통해서 경험했던 승차거부 때문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셨고요. 오늘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국토교통부도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어디까지 왔나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뭐 법 같은 게 또 통과하고 하면서 또 더 많이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가속화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뭐 택시 제도 개편안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타다금지법 그쵸. 이 통과 직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일단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네,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1부부터 얘기했던 법의 이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예외 조항으로 승합차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타다가 승합차를 이용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카에서 렌터카를 렌터카를 사용자한테 빌려주는데 거기에 렌터카 기사님을. 기사가 딸려 나오는 형식으로 그쵸. 타다를 운행하고 있었다. 네, 그게 법적으로 원래 예외 이제 허용 사유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그렇게 하셨던 해석될 소지가 건데, 있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건 원래 법적 취지와 다르고 이건 사실상 택시 영업이다. 라고 하고 이제 타다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렌터카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법적 취지가 뭔가요? 법적 취지가 이제 그 시행령에 있던 그 승합차는 괜찮다라는 법적 취지가 요게 또 김변님께서 일부에서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보면은 뭐 외국인, 뭐 65세 이상 뭐 노인분들 뭐 이렇게 그 몇 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보면은 요거는 이제 택시처럼 이용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렌터카의 형태를 할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그 법적 취지가 또 재밌는 게 여기 법이 딱 만들고 나면 그 법적 취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속기록이나 이런 데 또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취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발의할 때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네가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제 긴 얘기를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짧게 설명해 역시 주셨어요. 명예 맞아요. MC십니다. 맞아,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해석상의 상호간에 너무 싸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정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제 그걸 제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다 영업을 할 수 없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이제 개정안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는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조금 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타다를 타려면 6시간 이상 타야 그쵸. 탈 수가 그렇죠. 네, 없어. 그렇죠. 빡센데? 요거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상 극복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혹은 이제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 인 경우 이제 정말로 누가 봐도 여행이다. 네. 뭐 그런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좀 발의가 된 상태고요. 최근 뉴스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 통과했다는 것 같고, 네. 근데 아직은 뭐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도 다 살펴봤잖아요. 법적 네.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상임위 다음에 법사위. 그쵸, 법사위. 그 다음에 본회의. 그쵸, 본회의. 역시 완벽합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서당계입니다. 서당계. 그러니까 우리가 서당계. 패스트 트랙 할 때 그 얘기 했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끼리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패스트트랙 그냥 선정했는데 약간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지금 약간 너무 핫해져가지고 그게. 어쨌든 통과 직전이다. 통과 직전이다. 통과 직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토교통부는 좀 이제 타다보다는 택시 사업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에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타다가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안 되게 안 되는 되게 거죠. 되는 예. 사업을 접는 건가요? 사업이 이제 접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야 있겠지만 그쵸. 그래서 이제 막 쉽진 않을 것 그런 같은데. 인터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타다 기사님들, 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한 몇천 명. 타다에서 정도 주장하는 계시대요. 게 이 기사님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그쵸. 되냐. 이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택시 업계에서 주장하는 게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 얘기를 맨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즉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발효될 때까지 1년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제 그 행정적으로 금지가 되는 건 6개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 거라서 서서히 접어야 된다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접든 다른 돌파구를 찾던 찾든. 네. 만약에 이제 다른 돌파구를 하려면 이제 타다 쪽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 택시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 면허를 조금 인수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되어가지고. 네, 그쵸. 카카오가 네. 카카오 말씀하시는 거죠? 카카오가 크게 한번 되어서. 맞아요. 카카오 현재 택시는 그냥 이제 기존 택시분들한테 플랫폼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타다처럼 택시 면허를 아예 카카오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자차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택시 사업자 면허가 있는 택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합법인 거죠. 그러니까 뭐 면허들 사드리고 회사 자체를 인수하고. 네. 그러면은 카카오 택시가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차별화된 택시로 승부를 보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근데 지금 저희가 3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불만들 있잖아요. 뭐 그럼 해소하는 배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쵸. 해결을 하겠다는. 네.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이걸 그렇게 이용하겠네요, 놓지 않는 진짜. 건. 사실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카카오라는 IT 회사가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아주 쉽게 그쵸. 표현하면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고 아까 김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성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다 이렇게 약간 비용과 그런 요금의 문제가 있는데 택시 요금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보통 정하잖아요. 택시 네, 요금을 네, 정하니까 택시 업계에서는 돈을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가 없는데 카카오에서 이게 플랫폼이라는 껍데기를 하나 더 씌우면 그렇죠. 뭐 콜비라는 형식으로 받는다던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기본료를 더 높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카카오의 뭐라고 하지? 브랜드 정체성? 모토라고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최근에 올해 정했다고 했나?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못 정하고 있다가 정체성을 네. 최근에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무 기대된다. 뭐라고 했냐면 근데 너무 잘 졌어요. 너무 궁금해. 힘들수록 더 기대되잖아요. 맞아요. 카카오는 새로운 연결을 통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럼 사실 택시 사업도 포함될 수 있죠. 충분히 될 수 새로운 있죠. 연결을 통해서 충분히 될수 있죠. 편리하고 즐거운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카카오도 하고 싶은 서비스가 많으니까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의 색깔을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통신에서만 업무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렇죠. 카카오가 뭐 이건 약간 딸 얘기인데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적인 그 사업 뭐라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화 시대라는 말도 사실 되게 오래된 단어인데 아니 IT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아니 그게 정보 기술이에요. I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IT 플랫폼을 가지고 존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카카오가 카카오가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메신저 그렇죠. 메신저 맞아요. 할 때는 사실 네. 수익 없이 그냥 자기 돈이하고 서버 늘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이제 카카오 메신저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메신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결국 다 정착을 했죠, 카카오. 결국에는 맞아. 그 카카오로 다 대동단결 됐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뭐 네이트온 쓰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 맞아. 뭐 그런 거 되게 많은데 결국에 카카오로 라인도 한번 한때 약간 그렇죠. 했었는데 라인은 이제 안 쓰죠, 이제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엄청 그렇죠. 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텔레그램 이런 것도 이제 뭐 쓰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플랫폼 꽉 잡은 걸로 이제 사업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카카오 게임만 하다가 이모티콘도 사실 돈 엄청 많이 벌고 맞아. 지금은 이제 뭐 택시하고 뭐 뱅크하고 뭐 카카오는 그렇게 편하죠. 그러니까 너무 혁신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금융권 같은 데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금융권에서도 편집하실 그러겠죠? 작가님 알아서 하시겠지? 금융권에서도 요즘 이제 그런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정보가 이렇게 IT 기업이 주도하는 그 금융? 정보화 기술. 네. 정보화 기술. AI 시대 아닌가요? AI 시대. 정보화 기술 넘어. AI도 정보화 기술을 그렇긴 하죠. 딥러닝 하려면 딥러닝.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정말 정부와 회사가 네. 정보기술하는 회사가 택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제도에 편승해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반발은 없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만약에 택시 회사를 택시 기사님들이 만족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택시 기사님들에게는 사실은 뭐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택시 회사랑의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택시 회사에서
기존 사업자가 아닌 내지는 뭐 어떤 특정한 조건을 성립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이렇게 택시 운송업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뭐 발의한다든지 뭐 로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또 이제 뭐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설마 그것까지 막 저는 그거는 막는 건 되게 여러 나쁘게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약간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택시 업계, 그러니까 택시 업계,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 문제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근무하시는 시간도 많으신 편이고, 네, 그렇죠. 네. 근무하시는 편도 주 52시간 이거 아마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으실까 싶은데. 운송사업자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운송사업자는 화물차는 확실히 안 되는데 맞아요. 네, 화물차 안 돼요. 안 되실 것 같아요. 택시분들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 네, 그쵸. 사실은 그쵸. 이제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 수입과 직결이 되시기 그쵸, 때문에 그쵸. 운행 시간을 사실 줄이시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거고. 그쵸. 네. 더구나 그 기본적으로 면허 자체가 어쨌든 면허 자체가 제한돼 있고 그걸 약간 구입하는 형식 그거는 그 권리금의 그 테두리를 누가 끊어줄 거냐. 약간 그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왜 합승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금 생각한 게 네. 제가 그래서 뭐 뭐 출근을 할 때 뭐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한 10,000원이 나온다. 근데 합승을 하면 8,000원을 낸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 그렇게 한다면? 한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카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택시가 약간 그렇게 진화한다면 택시의 어떨까? 카푸라 정도로 이렇게 카풀하로. 그것도 괜찮은. 근데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 네네네. 기존의 합승 제도는 그게 아니었고. 그죠. 다 받는 거 하면 안 되고 어. 사실 저는 그 중국에 있을 때는 합승을 대놓고 해요. 거기서는 이제 약간 웨이터가 아니야 뭐라 하지 그거를 막 그 유흥가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택시를 버스 딱 잡아주세요? 내리면 막 기사들이 와서 저한테 아. 어디 가냐 물어보고 막 끌고 가요. 아. 그럼 이미 3명 타 있어요. 택시에는 맞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약간 당연히 돈은 조금 되죠. 장거리 뛸 때는 아직 저 그런 거 해본 적 있다.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약간 얼마나 그때 장거리요? 어디였지? 그냥 시를 바꾼다든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온다든지 약간 이럴 때 그게 그러니까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대전을 간다 그러면 네. 미터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 대전 얼마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아마 미터기로 하면 미터기 찍힌 요금의 뭐 1.5배인가? 그러니까 뭐 그거를 내면 된다고 뭐 하여튼 뭔가 암묵적으로 뭔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의 할증도 사실 있고 하니까. 네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당장 법을 몰라서 그렇지 규정이나 뭐 내규나 이런 것들을 다 뒤져보면요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차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라 가지고 좀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교통운수과에서 이제 공익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뭐 화물 운송, 택시 운송 이런 것들 뭐 과태료 내고 이런 거 단속하는 그런 뭐 택시 미터기 뭐 조작한 거 없는지 뭐 검사 이런 과였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거기서 말씀하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금액을 협상할 수 있는 게 약간 좀 이렇게 편법 내지는 원칙은 이제 미터기를 무조건 찍게 하는. 원칙은 근데 요즘 대리운전 보니까 3개 뜨더라고요. 미터기로 할지 고정금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액수 정해진 거 있고 네. 좀 더 비싸게 하면 빨리 올 거다 대리운전 기사님이 약간 네네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합승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법에 있기는 해요. 네, 요거.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말했던 것처럼 그건 소비자 중복으로 보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소비자 소비자 보호에. 네. 그게 약간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절 할인받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합승을 가지고 뭐 기사님 다 그러지 않겠지만은 좀 더 이제 악용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택시는 급할 때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승하면 아무래도 돌아가고. 그것도 있고 또 진짜 약간 나침이 더 무서울 수도 있긴 하겠네요. 여러 가지. 기사도 예, 있고 예. 또 다른 사람이 거기 타고 그리고 있으면. 합승 문제는 그것도 있어요. 안전. 범죄할 때, 그러니까 내가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합승인 척하고 공범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요? 네. 무섭다. 왜냐하면 그 제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뒷자리 혼자 타고 있었는데 합승인 척하면서 공범이 딱 타버리면 끔찍하네 진짜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죠. 완벽하게 이해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택시 요금이 결국 올라가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게 이제 카카오 되면? 택시나 어쨌든 타다도 요금이 비싼 건 맞았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를 그래도 잘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뭔가 좀 안 좋은 면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렇긴 해요. 더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항상 뭐든지 힘들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은 뭐든지 힘든 걸로. 네, 말씀하시죠.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택시를 안 타시니까. 뭐지? 제가 잠깐 아까 3,000원 빠져서 핀테크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예전에 금융기관들이 그런 인터넷 뱅킹은 있은 지가 되게 오래됐지만 사실 그 기술 발전을 너무 느리게 시켜가지고 소비자의 맞습니다. 편익이 빠르게 발전이 못 됐었단 말이죠. 근데 카카오뱅크나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IT 기업들은 그 사람들은 UI 같은 거를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가장 편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데 아주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금융사업에 뛰어들면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대표적인 모두 다 원뱅크. 그렇죠. 그러니까 토스랑 카뱅 때문에 원뱅크가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그게 빠르게 같이 발전을 해버렸거든요. 금융기관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택시도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안 선도를 들어왔으면 하면 우리는 옴니아 10을 쓰고 소름 끼쳐. 잘못해서 네이트 버튼 누르면 요거 나오는 거고. 옴니아를 사실 처음 들어봐요, 저는. 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옴니아가 있었어요. 옴니아가 뭐죠? 저 옴니아 2로 썼기 때문에 그 공포를 알고 있습니다. 옴니아 뭐지? 가운데 버튼 누르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맞아요. 가운데 네이트라고 써있는 버튼 누르면 맞아. 진짜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그쵸. 웃으시는 거 보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옴니아가 뭐야? 이모티콘 같은 거 볼 수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 문자로 만든 네. 예쁜. 옴니아 2. 아무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좋겠네요. 선도하면서 맞아요. 다른 뭔가 택시 이렇게 좀 사업자들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같이 조금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택시 월급제 하는 대신에 택시 요금이 조금 올라간다.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산학금이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모든 문제의 근원, 산학금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차도 빌려주고, 면허도 해주고. 회사가 갖고 있는 면허로 운행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 회사랑 다르지 않죠. 일반 회사도 인프라는 다 회사 돈으로 하는 건데 직원이 와서 쓰는 건데 거기에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학금이 그러니까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성과로 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택시 기사님들은 성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성과는 매출로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회사에서는 사실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면 주간 보고 하는 날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회사 여기 회사 다녀보시는 분들이 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주간 보고 할 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성과를 점검하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긴 할 거라서 그러니까 산학금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제 기사님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사실 있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 배차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플러스 그 산학금 같은 거를 설령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 횡행하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이제 승차 거부 없이 합법적으로 법 위반 없이 운영을 해서는 조금 그 산학금을 채우고 하기가 더 어렵다. 네. 맞아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진 데는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네. 자동 배차를 잘하면 네. 근데 자동 배차를 잘하면 오히려 택시 회사의 매출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길거리에서 효율적으로 돌리는 거니까. 놀고 있는 택시가 역시 AI 시대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 시도한다는 게 되게 리스크라서. 그래서 그것도 엄청 돈이 들 것 같아요. 그 자동 배차 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 플랫폼 원하지 않는 마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본인 비용 써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핀테크 사실 기술을 발전 안 시켰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좋은 줄 알았으면 은행이 먼저 했겠죠. 근데 안 해도 우리가 괜찮으니까 누군가 계속 고인물에 돌 던져야. 어떻게 정리랑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해주실까. 만담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대충 끝난 것 같죠?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아예 좀 텐션 업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